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 한번 다시 갈게요. 그러면서 지지에서 이제 어떤 글자가 몇 학을 공부하면 좋은지, 그러면 오늘 신쌀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12지지 적어볼게요. 자, 추, 인, 묘, 너무 신, 사, 오, 이, 해. 자, 순서는 이제 요렇게 이 순서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여기서 계절로 먼저 나눠볼게요. 그럼 봄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봄. 여기서부터. 그래서 임묘진. 이렇게. 그럼 여긴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이렇게 일단 계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고, 그럼 임묘지는 오행으로 뭘까요? 오행으로 봄이니까 목에 해당해요. 그럼 사오미 여름이니까 화. 신유술은 여긴 금. 그럼 해자축은 수. 그럼 토는 어디 있을까요? 맞아. 이 토의 역할이 중개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중재자 축. 지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게 하는 진토.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축토. 봐봐요. 축토는 이제 수잖아요. 거기다가 겨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어있는 토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바라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지향? 그쵸. 왜냐면 순서대로 보면 얘는 내가 빙토라고도 하지만 얘는 봄에 피울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응축하고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토는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축토랑 인목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우호적이에요. 안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호적이에요. 그럼 얘도 봄의 에너지를 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진토. 그러면 진토 하면 또 떠오르는 거. 그것도 맞고. 진토. 그럼 이제 여기서 지장간을 떠올려봐요. 지장간. 맞아요. 걔도 들어가고 을도 들어가요. 맞아. 을계목. 그래서 목의 성향도 있고, 얘가 이 수기를 갖고 있는 건 얘가 이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봄에는 싹을 틔우지만 나무가 제일 푸릇푸릇한 건 봄이 아니라 여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때 쓰려고. 그러면 미토도 이 에너지는 가을에 쓰기 위해서 쓰는 거겠죠. 술토도 가을이지만 술을 밀어주는. 왜 술토하면 지장간에 술 신정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화기를 머금고 있는데 왜 얘를 밀어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화기를 얘가 저장을 하고 있어야 겨울을 나고 다시 생명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봐서 이 술이랑 해는 얘는 가을이고 겨울이고 또 얘는 정화를 품고 있으니 해수와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지향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장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수의 지장간은 왜였을까요? 이 지장간이라는 거는 지지 안에 있는 천간이거든요. 그럼 이 자수는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면 여기 축토부터 할게요. 축.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지장간을 순서대로 여기 중기, 정기. 얘가 얘를 대표하는 천간이에요. 그러면 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겠다. 비어있어. 그럼 자수는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요 개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인, 무, 병, 갑. 그러면 얘는 갑목. 그럼 이제 지장간이랑 지지를 볼 때 내가 이 지지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보려면 이 지장간에서 여기 중기, 정기. 정기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고 성향을 파악하면 돼요. 플러스 이 글자까지 같이 보면 지장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이나 의미를 알 수 있다. 일단 쭉 해볼게요. 그럼 묘, 갑, 을이에요. 그럼 얘는 을목, 진, 여기 있죠. 을, 개, 무. 그럼 무토, 사, 모, 경, 병. 그럼 얘는 병화, 오, 병, 기, 정. 그럼 정화, 미, 정, 을, 기. 그럼 기토. 자, 봐봐요. 뭔가 흐름을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보이면 이제 지장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 무, 임, 경. 유, 경, 신. 그다음에 술, 신, 정, 무. 해, 갑, 임. 그러면 이제 자부터 볼게요. 우리가 자하면은 떠오르는 동물. 쥐. 쥐인데 쥐 하면 또 떠오르는 특징. 미키마우스를 생각하면. 그치. 작고 빠르고 또. 그치. 꾀도 잘 부리고 머리도 좋고. 그 성향의 개수. 우리 개수의 성향. 일단 수의 성향부터 가볼게요. 수의 성향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 생각도 깊고, 그 다음에 배움의 깊이도 깊고, 지혜도 깊고, 그런데 거기에서 양음 중에서 또 음이야. 그럴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쥐의 성향까지 가졌네? 그러면은 영석하겠죠. 그리고 천간 중에서는 개수의 속을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지지에서는 또 자수의 속을 또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쪽에 잘 빠지느냐? 철학 쪽에 잘 빠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사주명리에 관심이 많겠죠? 거기다 이제 지지에서 도화가 있어요.
도화가 뭐냐 하면은 신살에 보면 아마 도화살 해놨을 텐데 한번 찾아오세요. 일단 도화. 도화는 이제 지지에서 특정 글자가 있을 때 도화라고 하는데 지지에서 도화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자오묘유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눈을 끌고 그 다음에 왠지 관심이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수가 도화이라 이제 사주명리 쪽을 하면 좋고 상담가를 하면 좋은 게 일단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도화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왠지 친근하고 믿음이 가고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진 게 또 자수다. 그래서 특히 자수 같은 경우에는 사주명리, 철학, 뭐 상담 아니면 컨설팅 이쪽에 잘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축토 일단 기토예요. 축은 동물로 소. 그러면 소의 특징. 우직해. 그 또 착할 때도 있고 또 인내심도 있고 어떨 때는 황소고집이라 그러죠.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고집도 있고 그러한 성향을 가졌고 우리 기토의 성향 토 중에서 음토 토인데 토의 성향까지 같이 해봐요. 토의 성향 토 중재자 조절자 이런데 소의 성향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음토야. 그러니까 얘가 이 계절로 넘어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응축해서 얘한테 넘겨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화 말고 이제 화기가 나와요. 화개살 들어보셨어요? 이 화개라는 게 어떤 뜻이냐? 화려한 걸 덮는다. 화려한 걸 덮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거를 내가 세상을 등질 수도 있고 운이나 그런 환경적으로도 그거를 멀어지게 만든 게 또 화기예요. 그래서 화기는 보통 이제 토를 뜻해요. 그래서 진술중미.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화려한 걸 덮었어. 그래서 방석에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방석에 앉아서 옛날 사람들은 방석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그치, 명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화개살이 있으면 이렇게 공부 쪽. 그런데 명상도 같이 해서 여기도 이제 철학, 사주명리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제 도화는 왠지 저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호감이 가는데 이 화개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매력이냐면 알 수가 없는데 묘하게 끌려. 한 번 봤는데 집에 갔는데 다시 생각나. 이러한 매력 있는 게 또 화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 글자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인 해볼게요. 이제 간목 성향. 목 중에 양목인 간목 성향. 그치? 그때 있고 추진이요. 그런데 얘는 동물로? 그럼 그 성향을 둘이 조합해봐요. 그래서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추진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내가 뭔가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끝까지 하겠죠? 내가 선봉자? 먼저 나서는 거기다 호랑이까지 탔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바로 갑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지에서 역마라는 게 있어요. 역마. 우리가 역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아, 역말살이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네. 뭐 장돌뱅이? 이렇게 장터를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이 역마살이 껴서 너가 정착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인신사회. 그 중에 이는 호랑이를 타니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세운을 볼 때, 자, 토의 성향을 봐봐요. 토는 움직임이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역마는 빠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운이나 세운에 역마의 글자가 온다. 그러면 이거를 체감하는 속도가 빨라요. 아, 내가 운이 바뀌고 있구나. 이 속도가 빨라요. 영향력이 빠르다는 거죠. 반대로 얘는 그거에 비해 천천히 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묘갑을 해볼게요. 묘, 동물로 토끼. 그리고 을목의 성향을 가졌어. 우리 을목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넝쿨. 또 유순함. 그치. 그런데 거기에 토끼야. 그러면은, 자, 이 묘라는 것도 또 도와줘. 이게 또 을목을 이제 물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세로도 보지만 얘를 글자로도 봐요. 글자. 그래서 이게 있으면 글을 잘 쓴다? 아니면 뭐 작가? 뭐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 요런 쪽으로도 직업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번에 묘에 대해서 했었는데, 묘를 가진 사람이 진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의대 쪽이야. 그럼 어디 쪽이 좋다 그랬죠? 이 묘라는 글자만 다른 글자들하고 다른 게 얘 혼자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맞아. 외과. 살을 벌리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산부인과. 그 다음에 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래서 천파성이라고 해요. 분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전에서 만약에 여자 사주에 도화가 중중한데 묘가 있어. 그럼 되게 음란한 여자라고 봤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 다리를 벌린다. 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 도화도 있는데 그 중에 또 묘가 두드러져. 그러면 음란한 여자로도 봤어요. 이어서 진 한번 봐볼게요. 진은 을개무해서 무토. 자, 무토의 성향. 아이고. 무토, 토 중에 양토. 넓죠. 또 어르신 무진일주인데. 어르신 무진일주잖아요. 무진. 어르신은 되게 아름다운 단풍이 물든 산이세요. 산도 되죠? 지난번에 소녀분도 무진일주로 본 거 같은데. 그랬나? 네. 오, 그럼 인연법이 깊네요. 네? 인연법이 있네요. 전 어르신밖에 기억을 못해서. 지난번 예시사주가 무진. 그래요? 저는 상담을 해도 일부러라도 까먹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살면 머리 아파서. 그렇구나. 자, 그럼 진토의 성향. 동물로 보면 용. 얘는 그래서 변화무쌍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토랑 술토랑 비교를 하면 우리 선생님 한번 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옛 것을 잘 보존하는 애는 어떤 토일까요? 예전에 있었던 기술을 현대로 잘 계승해서 오는 건 술토. 그럼 진토는 얘를 약간 유통 가공해가지고 현대식으로 맞게 하는 게 바로 진토. 그래서 고전에서 보면은 술토를 나이 든 남자로도 봤고, 여자 사주에 만약에 술토가 관이다 하면 진토를 또 젊은 남자로도 봤어요.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술토, 이제 옛 것을 떠올리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뭐 융통성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지식하기도 한 것 같고, 얘는 그에 반해서 약간 새롭고 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진토가 또 화개죠. 화개. 진토가 있는 사람도 사주 역학 잘 맞아요. 선생님 진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사는 동물로. 뱀. 뱀하면 떠오르는 거. 징그럽지 못 떠오르는 저는 별로 안 징그러요. 저 목에도 감아봤어요. 어떤 애는 목도리 하고 다니는 거. 저도 해봤어요. 저는 도마뱀 못 키웠어요. 도마뱀. 근데 뱀은 내가 먼저 공격 안 하면 공격 안 해요. 의외로. 깨끗해요. 깨끗해 징그럽지. 쥐하고. 근데 저도 쥐는 무서워. 근데 뱀은 그냥 도마뱀 이렇게 손에 올려도 괜찮더라고. 자, 뱀 하면은 떠오르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화책이나 책을 보면, 그래. 해리포터에서 보면은 뱀이 나오잖아요. 악당으로 뱀이 나와서 그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교묘하게 이간질 시키고, 요런 거. 요런 이미지도 있다. 대신 말을 잘하고 또 지혜로운 것도 또 사화예요. 거기에 이제 병화의 성격. 응? 병화, 큰불, 태양, 빛. 그런데 이제 지지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채용분리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지를 전부 다 융합해서 지금 한 번에 설명하는 거라 여기서 한두 개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채용분리라고 있어요. 사화 같은 경우에는 자 봐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우리가 천간도 보면은 양음 이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지지에서 보면 간목은 양이야, 묘목은 음이야, 을목이니까. 그러면 진토는 양, 사화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채용 분리가 병화잖아요.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뱀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음인데 안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를 갖고 있으면 내가 겉에서 보는 모습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다시 양이 됐으니까 그러면 미토. 맞아요. 기토니까. 자, 오화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돼. 근데 얘도 마이너스죠. 이 이유가 뭐냐? 이 오화의 지장간을 보면 나와요. 화예요. 병화가 있죠. 정화도 있죠.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없어도 되는데 얘가 이 열을 조금 설기시키려고 요 가운데에 기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분리 글자에는 사화도 있고 오화도 있어요. 자, 또 볼게요.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4면 플러스 U는 양음 중에 그쵸. 양이었으니까 순서대로 그럼 술토는 양, 양. 그런데 해수는 아니다. 얘는 또 양이에요. 자, 얘도 채용 분리해요. 해수는 원래 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장간을 보면 임수, 양으로 쓰여요. 그래서 채용 분리 4와 5와 해수. 그리고 또 나와요. 그러면 양 원래 음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와야 돼요? 원래는 양인데. 그렇지. 원래는 양이어야 되는데 얘는 음이잖아요. 얘는 또 왜 음이냐? 아까 5화 같은 경우에는 화기가 너무 강했죠. 얘는 반대로 음기가 너무 강해서 음이 됐어요. 그래서 채용 분리로 사용되는 지지가 자수, 해수, 5화, 4화. 얘는 음양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축토는 플러스. 축계신 기. 마이너스. 그래서 요 네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개의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겉모습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트랜스젠더의 사주를 보면 요런 글자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게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했더라? 5화까지 했죠? 요번에 이제 미토 가볼게요. 이제 미토 동물로 양. 양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순한 듯 날카로운. 순한 듯 날카롭다. 그리고 또 하나만 들이봤죠.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양은 수는 것 같은데. 순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은 부지런하잖아요. 하루 종일 풀 뜯어 먹죠. 그래서 사주 중에 미토루가 있다. 그것도 뭐 일지나 월주에 있다. 그러면 내가 사장이면 직원으로 부리기 참 좋은 지지예요. 부지런하거든. 그냥 내가 일을 안 시켜도 알아서 척척척 하는 게 또 미토다. 그래서 사주를 알면 그 용병술이라고 하죠.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될지 알려면은 사주를 조금 보면 낫다. 아, 얘 안 했다. 오는 동물로 말.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빠르다. 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떠한 성향까지 갖고 있어? 화까지도 갖고 있어. 지금 딱 올해가 병원년이잖아요. 적토마라 그러죠. 명마죠. 그게 바로 화다.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오화로 보이지만 우리가 오화라고 하면은 잔잔한 불이잖아요. 근데 속은 어떤 사람이다? 열정이 가득하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엄청난 사람이다. 내 역량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신금. 신금은 동물로. 원숭이. 거기에 경금. 경금의 성향. 금의 성향. 가을의 성향. 추수. 결과물. 숙살지기. 그런데 원숭이야. 자,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얘를 천고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 몰라도 되는데 신금이 있으면 천고성. 이거는 외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숭이는 생각하면 어떠한 동물이에요? 손오공을, 요사권. 그치, 손오공을, 요사, 맞아. 요사도 부리고, 재주도 많고. 그래서 원숭이는 나보다 잘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내 옆에 두고 싶은 나만한 애가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신살 한 번 더 가볼게요. 현침살이라고 있어요. 이제 현침살. 어디다가 해야 되냐. 현침살이 뭘까요? 바늘같이. 그러니까 이제 상담가 중에서도 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진짜 직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식실재상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내가 공감받고 이해받고 힐링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만약에 현침살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상 입어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인지 알고 그 성향하고 맞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일단 현침살. 어떤 글자를 현침이라고 하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침이 뾰족하잖아요. 바늘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주 중에 갑오. 자, 봐요. 쭉쭉 내려가죠? 갑신. 갑신 쭉쭉 꽂았어요. 그 다음에 신묘. 딱 이거 바늘이죠? 그 다음에 또 쭉쭉 내려가는 신미. 이 글자가 있어도 활인어. 상담도 있지만 뭐 사주 명리에도 관심도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한의사 이쪽으로도 잘 풀리고 이게 또 식상이랑 연관되어 있어. 그러면은 말로 딱딱 쏘는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외교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금 가볼게요. 유금 동물로 닭. 닭 하면 떠오르는 거. 얘도 부지런해. 자, 그런데 신금이야. 신금까지 같이 떠오르면 부지런한데 닭이 양처럼 온순할까요? 건드리면 딱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가을이고 가을의 마지막이다 보니 이쪽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얘가 가진 걸 얘가 추수를 해서 딱 결과물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완성품으로 아깐 경금이었는데 얘를 세공해서 보석이 됐으니 그만큼 빛나고 뭔가 정제되어 있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사주 쪽이나 뭐 철학 쪽이나 뭐 스님이나 이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유금이 있으면 또 사주 명리에도 관심이 많고 활인어, 철학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자를 잘 봐보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 글자의 모양을. 가방 같기도 하고 이게 상형 문자. 그래서 평두살이 뭐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주 명리나 철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머리가 평평하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 평평하죠. 갑도 평평하죠. 그러면 하늘의 기운을 잘 받는다.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 유금은 뭐냐면 금속이잖아요. 우리 그 신전 보러 가면 방울. 그 방울에 보면 구멍 안에 방울이 또 있죠? 그 모양 플러스 스님이 가지고 계신 목탁. 그래서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천간으로 보면 요 정화. 정화의 물상. 정화는 물상적으로
촛불. 그래서 사주에 만약에 무토가 있어, 정화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디서? 산에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서 기도를 잘 하면, 잘 드리면 그만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술토, 동물로 개. 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귀여운 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키우는 개들은 귀엽잖아요. 근데 원래 개가 늑대가 인간들하고 같이 길러지면서 개가 된 거지, 얘 원형은 이제 늑대라고 해요. 그러면 늑대와 개를 한번 섞어서 사납다. 사납다도 있고, 또 걔는 한 주인만 섬기죠. 충성심도 있고. 제가 술토가 있어서 술토 좀 칭찬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보면 그것만 본다. 술토가 그런 성향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 요즘처럼 인간들 손에 길러지면서 또 그 적응력도 강해서 귀여운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속은 원래는 이거다, 늑대다. 자, 그럼 여기서 무토의 성향. 산이잖아요. 산 자체도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만약에 주인이 기다려 하면 기다리잖아요. 그 성향인 거예요. 주인 말도 잘 듣고 거기다 우직한 성향까지 있고 충성심도 있어서 그렇다. 자, 그러면 해수는 동물로 돼지. 자, 그리고 임수의 성향. 큰 물. 포용량. 그런데 돼지의 성향. 자, 우리가 돼지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잘 먹는다. 돈. 그래서 요 해수가 있으면 뭐 돈복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제단이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쳤던 게 뭐예요? 닭하고 돼지죠. 아이고 깜짝이야. 거기서 지낼 때 돼지 앞에 놓고 오잖아. 맞아요. 그거다. 맞아요. 돼지다. 그리고 우리도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갖다 놓잖아요.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도 만지고. 얘도 하늘과 잘 연결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더 나와 볼게요. 천라지망 한번 들어보셨죠? 하늘과 땅의 그물. 천라지망. 이러면 오늘 지지도 하고 지장간도 하고 신살까지 다 하는 거예요. 대략 그냥 큰 틀로 이제 천라지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라, 하늘의 그물, 땅의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천라지망 글자가 있는 사람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도와주는데 나쁜 일을 하면 배로 벌을 주죠. 천라에 해당하는 글자 지지로. 자, 천문성에서 술해. 술해 어르신도 있나 보세요. 술형이죠. 둘 다 있어요? 응? 술해 둘 다 있어요? 술래가 뭐예요? 술토랑 해수가 그 만세력의 어르신 사주에 있어요? 없나? 그럼 이쪽. 이건 있네. 지망, 땅의 그물, 진사. 그러면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탈법을 했다. 근데 이쪽에 좋구나, 내가 볼 때는. 이쪽? 술견이 좋을 거 아니에요. 돼지고 개가 돼지니까. 그것도 뭐예요? 진사? 진사가 뭐예요? 얘는 땅의 그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천신의 영향을 받고 얘는 지신의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활인업을 해라. 내가 너 바르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지 지켜보겠어 라고 하는 글자들이에요. 선생님은 사주에 몇 개 있어요? 없어? 대운도? 아, 선생님은? 어떤 거? 해?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천라지망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명이에요. 이제 지지랑 관련된 사명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글자가 있으면 이쪽에 관심이 많다. 사색도 많이 하고 명상도 하고 나만의 세계관도 있고 그렇다. 이제 사명. 사명 같은 경우에는 인사신, 축술미.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들도 이 활인업 쪽, 사주명리나 철학 쪽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면 배로 돌아오겠죠? 해 가하지 말아라.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활인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지지랑 관련해서 철새개금 들어오셨어요? 철새개금이 뭐냐면 자물쇠를 연다. 그러면 자물쇠를 여는 키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사 사주예요. 그래서 이 철새개금 같은 경우에는 자, 지지의 묘, 유, 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사주대에 이렇게 두 글자가 있으면 철새개금이 발현이 된다 해요. 그리고 나머지 글자는 뭐 대세운을 써도 을 수 있고. 조금 오지랖? 그쵸. 왜냐면 해결사라는 게 이게 내가 도와줘 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도와주면 이건 오지랖이죠. 안 도와줘요? 도와주던데. 그 사람은 영석한 거야. 왜냐면 왜 뭐라 그러지? 저는 도움 같은 것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해줘야 되지 내 능력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는데 내가 봐도 요만큼만 도와주면 바뀔 것 같은데 그거를 아꼈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써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지혜가 없으면 요것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저것도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아유 어차피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듣게 되고 그래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거기다 도와줘 하면 그때 열정 성의를 쏟아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철새개금이다. 그리고 또 사주에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수가 많으면 수는 정신세계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깊고 지혜도 깊고 그러니까 깊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수가 강한 사람들도 그렇고 육친으로 보면 편인도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편인도 그러한 성향이 있고 그 정도? 혹시 더 궁금한 신설이나 더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별로 빠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2운성 중에 이제 묘고라고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묘고까지만 하자. 이 묘고라는 거는 화개사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진술충리에 해당하는 게 이게 묘고인데 12운성으로 돌렸을 때 묘일자리. 우리가 묘하면 뭐가 떠올라요? 죽은 사람 묻는 거잖아요. 이거를 깔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인간 세계도 있을 수 있고 하늘 세계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12운성으로 묘까지 들렀어? 그러면은 그게 더 많이 발현이 되고 그 중에 술토. 얘는 천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가진 사람은 조금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지지랑 그 다음에 어떠한 글자가 있으면 사주명리 쪽이나 철학 쪽이나 관심이 있는지 대략 설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임성근 셰프님의 사주를 한번 봐볼게요. 어르신 임성근 셰프님 아세요? 흑백 요리사. 이게 저는 이분 되게 좋아했거든요. 한식 때부터 봤단 말이죠. 이제 요리 한식 전문 요리사인데 이 사람은 돈 그렇게 많이 못 번 것 같아요. 아, 백종원. 이제 그 흑백 요리사가 뭐냐면 이제 유명한 셰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셰프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건데 옛날에 한식 대첩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엔 떨어졌어요. 그 임성근 갈비탕, 뭐 LA 갈비 그렇게 홈쇼핑에 나오면 다 완판. 그래가지고 최대 수혜자다. 거기다가 2026년 2월에 음식점을 오픈한다. 맞아요. 그런데 한 방에 그냥 훅 갔어요. 자, 사기 안 줬어. 자, 그러면 병원연을 떠올려봐요. 아니, 김밥 먹으면 예뻐져요? 예뻐진다고 선전해가지고 예뻐졌겠네. 저 김밥 말았는데? 밑에 올려가지고 50편이 나오던데. 그래요? 강남에서 그랬구나. 강남. 내가 강남에서 김밥 말았구만. 뭐를 넣으면 50만 원이 되지? 김밥 미용이 좋고 예뻐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약물 필요 없고 응. 병원에 갈 필요 없고 김밥만 먹으면 이뻐지고. 나도 먹고 싶다. 예뻐진다 이제.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먹을 걸. 원하시면서. 그래요? 그 김밥이 뭔지도. 한번 50만 원. 제가 만약 예뻐지는데. 저는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임성근 셰프 사주 볼게요. 이분이 정미. 그런데 월주도 정미. 그런데 일주가 갑오. 여긴 몰라요. 대운이 자 57대운 신축. 그 다음에 67대운이 경자. 자, 여기서 대운 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운. 이거 육친 하기 전에 양남은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게 바로 대운을 세울 때에도 적용이 돼요. 대운을 세울 때 중요한 자리는 바로 뭐고? 월주 플러스 연간. 이건 내 출신 성분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일단 남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연간은 음이죠. 그리고 월주는 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갑을 병정 다음에 자, 정이라고 하면 앞에 글자가 뭐죠? 천간 순서대로 했을 때. 그러면 정 다음은 무.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할게요. 그런데 내가 양의 남자인데 여기가 음이야. 그럼 역행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운이 시작하는 거예요. 병호부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자일
여자다. 여자다 하면은 여자는 음이어야 원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제대로 지금 음의 자리를 가졌으니 얘는 그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대우는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사주가 같아도 대우는 순서가 달라요. 이게 바로 양남음녀가 적용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대운수라고 해서 막 여기에 3, 13 이거는 계산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럼 이제 절기 다 나오는 거야? 그 만세력 보시라. 그렇지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사주만 딱 봤었을 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주를 알고 대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면 성별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좋다.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 사주를 써봤을 때 여잔데 남자 사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자?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까처럼 체형 분리 사주? 겉과 속이 다른. 아니면 남자처럼 뭐 백호, 괴강이나 이런 게 많아서 남자의 성향이 있는 사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단순히 대운이나 그런 걸 보다는 왜 여자 사주가 센 팔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같은 사주를 남자한테 옮기면 장군감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요즘은 여자도 장군이 될 수 있으니까 군대 가서 또 그게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사주를 이제 약간 옛날에 생각했었을 때 관도 강하고 살도 이제 강한 거 뭐 괴강, 백호 이런 게 양인 그게 남자 사주잖아요. 자, 그럼 이분 사주 볼게요. 일단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병원년이에요. 육친 먼저 한번 달게요. 간목이 이렇게 5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너스. 그렇지. 상관. 정화. 똑같아. 상관. 그럼 미토는? 정제. 그치, 정제. 이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대운 지금 57대운이시더라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신금. 지금 그거 관인데? 관인데,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관. 그럼 축토는? 제가 그 정제. 그쵸, 정제. 자, 이 상황을 보고 거기에 2026년 병우년, 병우년은 식신. 그쵸.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봐봐요. 이 사주는 뭐가 강해요? 엄청 목화. 그 중에 상관이 엄청 강한 사주예요. 미토 자체도 계절적으로 뭐죠? 여름. 화를 품고 있어. 그러면은 화의 세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주에서 없는 글자, 없는 오행이 2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물? 맞아. 그렇지. 그럼 물은 육친으로 보여요? 그렇지, 인성. 경금. 경금이래. 금. 관. 관성. 그러면 일단 이 사람 사주를 봤을 때 인성하고 관성이 없어.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배움이 짧다?
관에 적응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만약에 부모인데 이게 없어. 그러면은 부모가 초기에 배울 수 있도록 좀 잡아줬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아예 내가 배움도 없고 어디에 가서 뭐 조직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런 게 없어도 스스로 컨트롤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아온 환경을 보니까 배움도 짧고 한식을 배운 곳이 100군데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옮겼다는 거죠. 일단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관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이 상관을 컨트롤하려면 뭐로 컨트롤 해야 돼요, 원래? 인성으로.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이 화기가 너무 강할 때 어줍잖은 수로 들이대면 얘가 더 울렁울렁 거려요. 그렇다고 관성, 금이 온다고 하면, 이 사주에 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화기가 강해지면 얘가 높겠죠. 딱 봐. 화가 더 강해졌어? 그럼 얘가 녹아. 거기다가 이 사람이 누가 과거에 음주운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르신 자기가 방송에서 스스로 자기 음주운전 3번을 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굳이. 왜냐면 자기도 이렇게 인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겁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났거든. 상관도 강하고 그거가 난 이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말릴 틈새도 없이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르신 음주운전 3번이 아닌 거예요. 4번인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랑 싸움이 나가지고 뭐 무성망폭 지금 그래서 전과 5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원연 자체가 저 신년운세 했었을 때 잘못이 있으면 드러난다 라고 했거든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알아서 드러내던가 꼭꼭 숨기거나. 근데 이 사람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그렇게 커질지도 모르고, 거기다 심지어 그 방송 자체가 술을 마시는 방송이었다고 해요. 그 방송에서 자기는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것도 있어요. 2026년 2월에 가게를 어디다 짓는다고, 이제 거의 다 완공이.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건 대운에서 신금 관이 왔어요. 근데 병화, 식신은 나를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먹는 거죠. 병하고 신금하고 합치면 병신합 수가 뭐예요? 내 하나의 자격을 갖추려고 한 거죠. 그래서 흑백 요리서도 나오고 그거 말고 또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래요? 뭐다 크게 낸다고 엊그제 언뜻 본 것 같아. TV에서. 이분이 이제 방송 다 접었어요. 다 퇴출 당했어. 투자가 됐겠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해서 관이 녹아버려서 안타깝다. 그래서 상관은 식신. 맞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집안 얘기도. 이 식신하고 상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책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 식상이 많은 여자는 남편을 깔본다고 무슨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치니까. 그것도 그렇고, 관을 친다 식상이 이게 있어요. 식신은 안 치나요? 자, 그럼 일단 식신하고 상관 비교를 한 다음에 네네. 관을 친다. 이제
식신, 상관. 옛날 사주에서 요 식신 한 개만 있으면, 왜 고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식신 6이면 승재관이라고, 내가 관직을 하는 것보다 이 식신 하는 게 더 낫다. 왜냐면 옛날엔 관직을 한다고 해서 밥 먹는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복이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돈도 있고 먹기도 하고 관직도 있고 두루두루 있으면 좋죠. 일단 먹을 복이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재능, 내가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상관도 그런 거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식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해. 내가 곰탕을 끓여. 그러면 한 30년 정도 똑같은 레시피를 쭉 곰탕만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다. 그러면 트렌드에 맞게 뭐 곰탕도 팔지만 뭐 마라맛 곰탕도 넣고 뭐 매운 곰탕도 넣고 약간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형할 수 있고 조금 더 소비 시장에 맞는 입맛을 창출하는 게 바로 상관이에요.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꾸준히 해서 성공하면 되게 크게 성공하는 거고, 상관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 성향을 알고 거기에 딱딱딱딱 맞추니까 이것도 되게 멋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식상이 관을 친다. 이제 식신, 그거를 식신 제사를 상관경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신이 살이라는 거는 7살 탄관을 뜻해요. 왜 여자 사주로 봤을 때 관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옛날 여자의 미덕이 뭐예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들려도 안 들리는 척,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네? 그러니까 식신제살이 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옛날 시대에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자가 예뻐요? 안 예뻐요? 다 바른 말 하는데. 요즘은 달라요. 식신제살이 있다. 여자 사주에 식신제살이 있다. 그러면 관에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니면 이런 거죠. 내 남편이 뭐가 부족해. 옷을 입는데 센스가 없어. 그럼 와이프가 내 센스, 재주로 남편을 잘 옷도 예쁘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맞진 않다. 근데 과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조절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상관경관. 상관이 얘는 정관을 본 거예요. 저도 이제 사주를 처음 배웠었을 때 이제 상관하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자가 상관이다 그러면 상관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막 너 또 상관짓 하냐? 막 이렇게 비하를 해요. 그러니까 대든다?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도 굳이 꼽아서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딱 꼽아가지고 꼬투리 잡는 걸 또 막 이런 상관짓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정관은, 이거는 근데 옛날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정관이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 하니까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조직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 너무 바른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신제살도 그렇고 상관 경관도 내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 해야겠죠?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아니면 하극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게 좋고 나쁘진 않다. 그런데 옛날에 기생사주? 이제 식신 하면은 우리가 육친으로 뭐예요? 육친으로 식신. 여자한테 자식이에요. 그러면 사주를 봐봐. 여자 사주인데 일주 식신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드러나 있어. 식신이 이렇게 투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음란하다고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내 여자가 자기의 그런 중요한 성에 관련된 부위를 노출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란한 여자로 봤어요. 그래서 식상이 강한 여자는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한다. 옛날에는 꼭꼭꼭꼭 숨기고 다녔었는데 막 화장도 하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고 드러내려고 하니 남자들이 봤을 때 조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면 연예인이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고서만 봐도 안 되고 이거를 아까 진토처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신살을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신살 중에서 제일 좋은 신살을 뭐라 그러죠? 맞아, 천을기인. 그래서 어플 이름조차도 천을기인이에요. 전통문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천을기인이 사주에 하나만 있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직업이 한 개잖아요. 내가 관직에 있으면 관직 일을 하고 내가 상인이면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천을기인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니까 옛날 시대에는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투잡, 쓰리잡, N잡까지 하는데 천을기인이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게 좋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3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내가 꼭 어려움에 빠지면 누군가가 숨통 틔워주고 조금씩 도와주겠구나. 그러면 이제 의지가 사라지겠죠. 그렇다. 그래서 천을기인하고 대적할 수 있는 기인들이 또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천덕월덕. 얘는 이제 인복으로 찾아온 거예요. 천덕월덕. 되게 많아. 얘가 두 개를 합쳐도 얘가 조금 더 있다. 자, 또 이게 있어요. 복성귀인. 이 귀인은 뭘까요? 복도 많고. 이 귀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 천상계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면 곧 올라갈 사람, 선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써야 돼. 그러면 이왕이면 이런 귀인들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생각해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누가 물어봤는데 수술 날짜 잡으려고 어느 날 잡으면 좋을까요? 귀인 들어온 날. 현침살도. 그래서 아예 개운적인 역할을 하려면 현침살 아니면 그것도 있어. 형살. 백호살 있을 때 하면 오히려 더 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때는 그러니까 백구도 좋게 바라면 되면 와 진짜 어려웠던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근데 그건 복불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 형 중에서도 이제 자묘형이 있단 말이죠. 이 아까 묘가 벌린다는 거잖아요. 요럴 때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가 천의성이라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천의성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활이 넣어. 그러니까 사주 명리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건 어떻게 보냐면 내 사주의 요 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월지가 해수야. 그럼 천의성은 해수의 앞글자. 그럼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은.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사를 내가 만약에 생년월일을 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천의성이 있는 사람이 낫겠죠? 내 천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기 힘들다. 그러면 요 날. 저도 그냥 요 날. 그러니까 날짜로 있어도 되지만 월도 있으면 되니까. 다 모르겠으면 이사날도 왜 손 없는 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요 날.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일지에 그 천을기인이 맞는 두 사람이 만나면 부부로 살면 엄청나게 좋다고 봐야 되나? 천을기인 글자를 서로 갖고 있어요? 그런 다 봐야 돼요. 예. 천을 귀인을 가지고 있어도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방법은 정하지 않았어요. 요즘 하는 드라마 중에 뭐지? 그 구미호가 나오는 구미호가 이제 도와주는 드라마를 시작한 지 이제 지난주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에 엔딩이 뭐였냐면 축구로 엄청 이제 유명해진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해서 잘하다가 이제 나락으로 간 선수가 나와요. 근데 소원을 빌어요.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방법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얘가 나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천을기인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파. 그런데 어떤 천을기인은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줄게도 되지만 그냥 딱 먹을 만치 라면 하나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기인과 천을기인이 만났다고 해서 둘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 합을 하는지 그런 걸 다 봐야지 뭐 사주내에 귀인이 많다고 귀인들끼리 만났으니 좋네가 아니에요. 귀인도 귀인 나름인 거지 나한테 맞지 않는 귀인이면 아닌 거죠. 그래서 귀인이 없어도 사주내에 없어도 대세운에서도 들어오고 하루에 시간도 있고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귀인이 아닌 날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재판이나 뭔가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럼 천을귀인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통 남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